강남 3구에 거주하시거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요.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줄고 갭 투자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집값은 다시 오를까? 내 집 그냥 들고 있으면 괜찮은 걸까? 전세로 버텨야 되나? 아니면 매수로 돌려야 되나? 이번 정책은 단지 강남 3구에 대한 이제 문제만은 아니고요. 고객님의 이제 노후 자산인 내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이제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찾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또 혹시나 불안해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객님의 내 집 마련 전략과 고객님 각자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내 노후 자산인 집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남 3구 627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을 맞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특히 이제 고가주택이 밀집하고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강남 3구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먼저 주담대 6억 한도 제한의 이제 파괴력인데, 특히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수십억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6억으로 일괄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강남 3구 아파트처럼 고가주택은 대출을 통한 매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주택 구매는 현금 부자의 영역이 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 자금에 극소량의 이제 대출을 더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까지 좀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인데, 즉 이거는 이제 갭 투자 종말의 이제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남 3구는 그동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의 이제 핵심 지역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부동산 갭 투자의 문은 사실상 닫혔습니다. 627 정책 발표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난 현재는 강남 3구 일부에서는 급매물 출현과 호가 조정이 조금 움직임이 이제 감지되고는 있는데, 일부 신고가 거래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소수 우량 단지 중심이고 전체적으로는 가격 조정이랑 그리고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70%는 이게 얼핏 완화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서울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6억 원 대출 한도 제한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출 효과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이제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편법 대출은 이제 차단이 이미 됐고, 이에 따라서 고가주택 구매는 충분한 자기 자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수요자들은 수도권 외곽 또는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들은 이번 정책으로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가 되면서 보유주택을 유지하거나 매각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책 변화는 더 이상 이제 묻지마 투자나 비투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제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와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집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은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요즘 주택 소유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강남 집 들고만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어차피 강남인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고객님들께 제가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실거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번 이제 대출 규제 핵심은 실거주 의무인데, 만약 지금 내가 강남 3구에 집이 있더라도 내가 그 집에 당장 들어가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주담대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라는 고객님이 서초구에 전세를 살면서 강남구에 투자용 이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면 강남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서 급전을 이제 마련을 하거나 추가 투자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강남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실거주 자체가 이제 강력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막힙니다. 강남 3구는 또한 그 투기과열 지구라서 실거주 의무가 이제 더욱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담보대출로서의 가치가 좀 현저히 떨어지고 사실상 현금화하기가 좀 어려운 자산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내 집이 현금으로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강남 3구가 집값이 아무리 20억, 30억이어도 담보대출이 안 되면 그 집은 현금 가치로는 솔직히 영혼과는 다름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없다는 말이죠. 특히 이번 규제로는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고만 있는 투자용 집은 유동성이 없는, 즉 유동성이라는 말은 급할 때 내가 현금화하기 좀 어려운 자산이 되어버린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급전이 필요할 때 보유한 그 주택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집이 비어 있거나 타인에게 전세가 혹시라도 놓여 있다면 담보대출은 이제 꿈도 꾸기 어렵게 된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진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제 집은 비상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산임이 아닌 거는 이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앞으로 늘어날 세금 부담 감당할 수 있나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와 함께 그리고 세금 현실화라는 이제 방향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강남 3구의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유세나 뭐 양도세,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강남 3구는 외부 우량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오고는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은 지금 정책 규제하고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실질적인 비용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보유한 주택이 어떤 세금 규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납부 전략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특히 이제 세금 부담이 더욱 클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미리 대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고객님, 더 이상 강남 집을 그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오르는 자산으로 이제 생각해서만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이고 대출 제한에 그리고 세금 현실화라는 이런 명확한 방향성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강남 3구는 이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내 집이 실거주가 가능한 집인지, 혹은 이제 실거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필요할 때 현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인지,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이거를 고객님 스스로에게 이제 잘 여쭤보시고 갖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매도 시점이나 요거를 잘 판단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건 고객님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남 3구의 포지션 맞춤 전략이라고 해서 고객님에 따라서 포지션별로 맞춤 전략을 마련을 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봤는데요. 무주택자랑 그리고 1주택자, 다주택자로 정리를 했으니까 6.27 정책 발표 이후에 고객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전략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무주택자에게 현명한 전략으로 판단이 되는 걸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더 높은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6억으로 이제 대출 제한이 됐고, 대형 그 고가 아파트 매수는 사실상 그 현금 부자의 영역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소형 아파트나 빌라나 좀 시야를 좀 넓게 하고 교통망이나 뭐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 중심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약 시장을 주목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랑 그리고 강남 3구 내에 재건축, 재개발, 그 일반 분양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기회가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잠실 르엘이 이제 드디어 일반 분양을 8월 14일 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잠실 르엘의 동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자금 계획이 충분하다고 하시면 청약을 통해서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이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고객님마다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은행이랑 따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남 3구 청약 경쟁률은 뭐 여전히 높아서 당첨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영부인의 구독자분들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대출 한도와 실거주 의무, 그리고 규제 조건이 조금 엄격하니까 상담 잘 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현명한 전략 한번 볼게요.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좀 보존하는 데 좀 의미가 있는데, 세금 부담을 관리하는 데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남 3구의 입지는 여전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투기 목적보다는 실거주 만족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주 근접, 그리고 학군, 인프라, 이제 이런 거가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요소를 잘 고려하셔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금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재산세 부담이 이제 커질 수가 있는데 미리 세금 계획을 잘 세우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하셔서 세금 부담에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대출 같은 경우는 보유 주택 수와 지역 그리고 주택 가격,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조금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는데 1주택자도 기존 주택 그 처분하는 조건으로 그 실거주 요건을 또 충족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는 신중 하셔야 되는데 강남 3구 내에서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혹시 고려하신다고 하시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 내에 이제 처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주택 구매 시에 대출 한도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처분할 때 주택이 이제 팔리지 않을 경우에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매도하실 때 그 계획을 좀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략 볼게요. 이번 정책은 정말 다주택자에게 정말 강력한 압박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됐는데 과감한 이제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추가주택 구입을 했을 때 이제 주담대가 전면 금지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기존 포트폴리오가 이제 있었다고 하시면 다시 이제 재편하시는 게 조금 시급할 것 같고 양도세나 종부세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에 부과가 되는 그 세금 부담이 증가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전문가 좀 상담을 하셔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각 시기 그리고 방법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급하다고 해서 급매로 막 내놓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조금 주시를 하면서 좀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골드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님 그리고 세무사님이랑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님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는 전화번호는 요 밑에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또는 대체 투자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주거용 부동산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처럼 입지가 좋은 상가 아니면 토지나 빌딩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간접 투자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고객님도 계시는데 강남 3구 내의 상업부동산은 여전히 지금 매력적일 수는 있어요. 물론 위치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한데 잠실 레미안 상가가 선임대가 맞춰진 매매 호실이 지금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좋은 호실은 좀 다 나갔고 곧 잠실 르엘의 상가 분양이 또 시작이 되니까 상가 1, 2등 자리를 선점하고 싶다고 하시면 르엘은 상가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송파구청 사거리에 진짜 메인 상가고 2호선, 8호선의 트리플 역세권에 그리고 지하 연결도로에 진짜 이 팩트 때문에 지금도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좋은 자리는 지금도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상가 혹시라도 뭐 다주택자 분들이 혹시라도 투자할 곳이나 이런 거 찾는다고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정말 강력한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대출 규제는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정보하고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막연한 불안감에 좀 휩싸이기보다는 최신 정책과 강남 3구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고객님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을 하셔서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이제 고객님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점검을 하시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골드 부동산이 함께 고민하고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잠실 레미안 단지 내 골드 부동산이었고요. 이재명 정부의 충격적인 부동산 정책에 앞으로 고객님의 노후 자산인 성공적인 집 그리고 부동산 관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